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추운 날 지금 국회의원회관 앞에 바로 30m 높이 광고탑 위에서 노동자 두 분이 고공농성한다는 말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텐트도 없이 비닐하고 침낭 하나로 버틴 지 지금 열흘째 훌쩍 넘어섰는데요. 11일에 올라갔었거든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가 이분들의 요구입니다. 개정안 처리 여부는 오늘 아마 소위에서 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차차 연결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홍영표 의원과도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영철입니다. 네.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예,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네. 감기 기운 조금 있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13일째잖아요. 예.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으실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분이 지금 얻고자 하는 또는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 근로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근로자법을 보면 건설 일용직들에게 퇴직 공제보금을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4,000원씩 적립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보통 10년 전에 4,000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000원에서 10년 전부터 4,000원에서 인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요구 하나 하고요. 예. 또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네. 그분들에게도 퇴직공제보금을 적용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4,000원씩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예. 평균 연간 근로일수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건설 노동자분들? 저희가 보통 이제 정부에서나 또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한 17일에서 18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연간 한 150일 정도 잡으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볼까요? 150일 정도 보고 4,000원씩이라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보통 이것이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공공공사는 3억 이상의 현장, 주택 100호 이상, 또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 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보통 보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 지금 조금 전에 또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죠? 예. 굴삭기나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말씀이고요. 예.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덤프트럭.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4,000원씩 현재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은 건설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설 노동자분들의 입장은 방금 말씀해 주신 이영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고 건설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건설회사는 사실은 공사 원가에 직접 농업부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임대할 때 조종사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조종사에게도 퇴직공제보금이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제 개정안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28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28일 날 아마 논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경노동위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미자 의원이십니다. 이미정 의원. 이미자 의원. 예. 이미자 의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농성하는 농성 광고탑에 오셔서 저희 의견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미자 의원께서도 건설 노동자들의 지금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문 대통령 의지만 있어도 이거 가능하다. 공약 지켜라 그랬고 특수노동자 권리를 보장 안 하면 문정부도 적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정부가 해야 될 부분하고는 또 그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은 다릅니다. 예, 지금 건설근로자법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김종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뭐 법안도 있지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종인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꼭 국회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노동자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건설 노동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몸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인터뷰 하시죠, 뭐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금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계시죠?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위원장입니다. 예, 방금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하고 수석부위원장 인터뷰했는데 들으셨죠? 네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용 들어보시니까. 네,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퇴직 공제 부금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부 여당에서 이걸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노동자도, 퇴직공제에 가입시켜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저희 고용노동 소위에서 사업자 성격을 갖지만, 그러니까 건설기계, 굴삭기, 포크레인, 레미콘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야 간에 그 이견이 있어서 그때 법안 통과가 안 됐고요. 이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강화 이것은 필요하다는데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중에 퇴직공제부금이 4,000원씩 적립되고 있는데 이게 수십 년간 그대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인상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10년 정도네요. 98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됐지 않습니까? 2,000원이었고 2008년도에 4,000원. 그 이후로 지금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시는 게 5,000원 이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 5,000원 이상은 좀 올려줘야 된다.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에서도 그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하다는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 1인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미콘이라든지 포클레인, 굴삭기 이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은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자다 이거죠.
기계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다 이거죠. 자기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맺고 자기 근로를 제공해서 금품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근데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게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자 문제가 계속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수고용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야당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게 몇 년째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적어도 퇴직공제제도 대상으로는 건설기계 이런 1인 사업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다른 당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여당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분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심사 단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미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노동계 출신이고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당의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위 한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제 다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근로기간 단축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하겠다는데 대통령께서는 국회 통과 어려우면 행정명령 바꿔서라도 줄이겠다라는 의지인데 이 법률로 규정하시는 게 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주라는 것을 정부가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다 5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시간까지 편법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행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되는데 왜 이게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어찌됐든 정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도 자영업 이런 쪽에서는 6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근로 형태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법안으로 좀 기업들이 준비해서 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왔군요. 아니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해 왔군요.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이유가 우리나라가 2150시간이거든요. 연간. 독일 같은 데는 1300시간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750시간인데 왜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기냐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52시간만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행정 해석을 이제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다 5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는 건 다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장시간 근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휴일 근로수당 중복 할증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복 할증 문제는 사실은 양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날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주는데 거기다가 또 50%를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중복 할증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52시간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면 이제 어찌 됐든 이런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52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52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 할증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근로자 쪽으로 봐서도 이게 하나의 유인책이 됩니다. 그 일요일, 주일날, 휴일날 일하라는. 그래서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중복 할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근로시간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미시적인 조정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 대책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단기 대책이 근본 대책이 될까요? 최저임금 인상. 그 근본 대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한 50% 임금을 받고 있고 또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37%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이게 너무 커서 이거를 이제 저임금을 좀 올리자는 것이 최저임금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사실 경제 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하청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또 영세한 그런 하청업체들이 지불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 어떤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걸 좀 못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제 또 우리 경제 전체를 좀 혁신해서 경쟁력을 갖고 또 기업들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그 146만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이제 언젠가는 한 10,000원 정도 받아야 식당도 한 번 더 가고 외식도 한 번 더 하고 옷도 하나 더 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내수도 좀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을 통해서 지금 영세한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지불 능력을 가질 때까지 보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제 조금 홍영표 의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 주일을 갖다 7일로 했는지 5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7일로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도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 부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득하는 문제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를 편성해서 그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내년에 좀 올라가는 부분은 기업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이런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씨 추운데 건설근로자 이영철 수석 부회장님 빨리 좀 내려오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